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이죠. 검찰공화국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검찰을 본격적으로 관찰하는 토크, 검찰 감찰사 토크입니다. 자, 오늘은 권영철 대기자님과 대담 형식으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저도 뭐 사무실이 사실 서초동이에요. 네. 여기 방송 마치면 항상 서초동으로 가서 그 근처에 있으면 그 분위기가 탁탁 느껴지는데, 자, 오늘 좀 본격적인 검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7일이죠. 권순일 전 대법관 또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이죠.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어요. 변호사법 위법하고 청탁금지법입니다.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최재경, 박상도, 김순환, 권순일, 박영수, 홍성근, 이게 현재 60억이지. 다섯, 50개 곱하기 60억. 그러면 자, 최재경, 350. 두달 만에 아버지한테 check했던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한시간차례 잘라서 먹을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 선생님은, 박 선생님은 변호사나요? 네. 지금 변혁이잖아요. 정치하고는 거의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거를 제일 문제네. 그거. 아니, 아들한테는 뭐 주는 거죠. 아들한테 주는 수가 없겠죠. 자, 오랜만에 이 녹취 내용 들어봤습니다. 네. 대기자님. 네. 그때 중요한 거는 그 6명 거론되고 50억 클럽 그러고 이랬는데, 또 재판 거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이상한 것만 기소가 된 것 같아요. 기소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저는 이게 뭐지 하는 저 그런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느낌이 먼저 왔어요. 예. 권순일 대법관이 문제가 됐던 건 일단 50억 클럽 명단에 예. 들어갔는데, 그럼 실제로 50억이 건너갔느냐? 예. 근데 어쨌건 검찰 수사에서 50억이 건너갔다는 건 확인은 안 된 것 같고요. 돈 흐르면서 50억이 실제 갔던 사람은 곽상도 전 의원, 네. 그리고 홍순건 네. 그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회장. 회장이 두 사람한테는 50억이 간것 갔었어요. 같고. 예. 그런데 이제 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만 일단 불구속 기소를 했잖아요. 이게 퇴직한 직후에 변호사 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대법관 하고 나면은 2년간인가 제한이 되잖아요. 네, 못하도록 돼 그러니까 있죠. 화천대유 고문을 하면서 이제 법률 활동을 했다. 네. 1억 5천만 원 받은 게 법률 활동의 대가 아니냐,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인데, 권 전 대법관은 경영 고문이다. 화천대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률적인 걸 한 게 아니라 서류 검토나 이런 거 경영 자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재판에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냥 회사 운영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자문을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경영 관련된 건데는 괜찮고, 네. 법률적인 변호사 업무 역할을 돈 받고 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 분쟁 사건에 그렇죠. 개입했던 그런 흔적을 남겼을까요? 안 남겼죠. 안 남겼으면 제가 봤을 때는 네. 아주 좀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했더라도 대법관 좀 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 안 되는 걸 가렸을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권 전 대법관도 처음에 이제 수사할 당시에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회사에 민원이 많고 토지 소유자들과 분쟁도 있다고 했다. 송전탑 문제를 담당하는 로펌에서 제대로 일하는지 살펴봐 달라는 네. 부탁을 받고, 그거 뭐 서면 검토하고 가준 거지 내가 법률 활동한 게 아니다. 그래 얘기해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 핵심은 사실은 50억 제공과 관련된 재판 거래.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빠져버리고 변호사 비번이야. 아무나 뭐 나중에 안 되면 그거라도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아니,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 통해서 줬잖아요.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억? 50억은 뭐 아들 계좌에 들어가 있고 이미 저 검찰이 지금 아마 압류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있는데 세금이 벌써 절반은 나갔잖아요. 네. 근데 50억 그것도 저 여기 아까 저 세 사람 얘기하는데 나오지만은 네.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역 정치인이니까 아들을 통해서 줄 수밖에 없다. 그건 나중에 뭐 기록들 보면은 그런 세부적인 고민들을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예. 이 권순일 대법관한테도 갔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수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2년하고도 11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근데 실제로 예.
그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게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봐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 거래의 의혹이 있다는 거 얘기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원 그것도 전원 합의체면은 우리나라의 최고 재판소의 최고 결정이잖아요. 여기에서 재판 거래 관련 얘기가 있었다. 그 법원이 영장을 내주겠어요? 못 내죠. 예. 의심만 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을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애초에 이걸 정말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여론을 끌고 가서 이런 의혹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관 검찰이 그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 재판 연구관 보고서가 있는데 그게 무죄 취지의 보고서인데 이게 그 검찰 대법원 내용망에 등록도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세 차례인가 청구했는데 다 기각됐어요. 기각되고, 다 기각됐어요. 법원을 그런데- 잘해주겠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우리가 생각해보다시피 그걸 해주게 되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요. 이 영장은 안 내줄 건데 그럼 검찰이 수사를 하는 의도가 뭐냐? 대부분을 압박하는 용이냐? 아니면은 여론 재판용이냐? 이걸 좀 잘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홍성근. 검찰 관계자들은 일단 김만배 씨 진술이 관건이다. 네. 부분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수사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더 이상 진전은 없겠죠. 아하, 그러니까 없을 그게 것 같아요. 경영 네. 고문으로 경영 자문으로 한 거면은 변호사 위반도 꼭 유죄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저는 뭐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부분이 예.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성근 홍성근 모니터의 해자, 예. 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예. 그 돈이 아들들 2명한테 나눠서 갔잖아요. 예, 예. 그러면 곽상도 전 의원 사례 때 저 사람들이 논의하는 걸 우리가 좀 전에 들어봤잖아요. 네. 현역이니까 둘러서 주자. 아들한테 줘야 한다. 예, 언론한테도 줘도 나중에 문제가 예. 될 수 있다. 배임 수재, 네. 배임 정죄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법률적인 검토하고 고민해서 주는 거 아닌가.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돈이 다시 돈을 갚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정말 이게 그 이자만 탕감해 준 건지 원래는 50억을 주려고 했는데 이거를 수사하니까 돌려준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없는 것 같은데. 검찰 내 진술 조서를 보면은요, 검찰이 그 정말 준비를 탄탄하게 준비해서 여러 각도로 따져야 되잖아요. 네. 김만배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요. 아하.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수사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50억 클럽 그동안의 수사가 지지부진해 왔잖아요. 3년 걸렸는데 뭐 나온 게 없잖아요, 사실. 3년 만에 기소했는데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썰렁합니다. 기소된 게. 그러니까 썰렁하다는 얘기는 검찰이 거기에 그만큼 집중 안 해왔다는 거잖아요. 대장동 수사를 왜 했습니까?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같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 네. 사실은 겨냥한 수사라고 봐야 되죠. 거기에는 3년 내내 계속 가지를 치면서 계속 그 파고 있잖아요. 별의별 것까지 들어가지고 유동규 뭐 진술 통해서. 예, 하고 근데 있는데. 50억 클럽 수사는 정말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나? 예.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 6명 중에 4명이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잖아요. 네. 박영수 전 고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예. 뭐 이 사람 곽상도 국회의원이었고 민정수석했으니까 검사 출신이에요. 예, 거기도 민정수석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특히나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은 중수부 핵심 라인들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제대로 치느냐? 검찰이 과연 그걸 파낼 의지가 있었느냐? 네. 조금 전에 저 조국 전 대표 왔다 갔지만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가족에 대한 수사, 이재명 지금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이런 방식으로 했더라면은 그게 과연 이렇게 흐지부지 대충 느슨하게 할까? 우리가 검찰 수사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다만 우리가 저 머니투데이 홍성근 네. 홍성근 현 현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정말 제대로 한 건지 그리고 김만배 씨가 뭔가 갚아야 될 게 있으니까 주지 않겠어요? 네. 그럼 정말 빌려준 건지 빌려줬는데 갑자기 그게 2-3달 만에 갚는데 아들들 사업 자금으로 명목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상합니다. 석연치 않고. 그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 사실은 언론인 3명도 관련이 됐는데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한 명은 맞습니다. 예. 안타깝게 뭐 사망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네. 수사를 3년간 그 50억 클럽 우리 국민들 대선 전부터 계속 알고 있던 내용인데 네, 그렇죠. 결국 이 꼴랑 이거예요. 이재명, 조국, 이재명은 지금 가가 대북 송금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죠. 파고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뭐 별의별 거에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정치 검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치에 따라 그냥 기소하고 수사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검찰은 사실은 50억 클럽 관련해서 6명 중에 4명이나 기소하지 않았냐라고 하겠지만은 검찰총장 출신인 김수남 전 총장 그리고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만 했잖아요. 네. 물론 그 김만배 씨가 50억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지 줬다고 하진 않았어요. 약정을 했다는 약정서가 있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이 법률적으로 전문가들이잖아요. 이게 걸린다 안 걸린다. 아까 그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하면 걸린다 만다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쭉 따져놓고 봐서 검찰 수사가 정말 깊이 있게 파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정치 검찰이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에는 검찰이 반사체였잖아요. 반사체란 얘기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네. 없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 검찰의 하수인 내지는 뭐 이 검찰 뭐 사냥개 이렇게 표현까지 했었는데 그랬었는데 지금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고 검찰 같이 함께 수사했던 한동훈 여당의 대표가 됐잖아요. 네. 이런 형식이다 보니까 검찰이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가 된 거 아니냐.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과거에는 야당을 치기 위해서 여당도 꼭 의무를 끼워 넣었어요. 하나씩 이렇게 균형 맞추려고 하는 척이라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외관을 그만큼 중시했던 네. 거죠. 검찰 우리는 이렇게 공정하게 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아예 그냥 야당만 파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 검찰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검찰이 스스로 그리고 수사하는 방식을 보면은 과거에 그 검찰총장들이 하면은 특수수사는 외과수사와 같아야 한다. 네. 환부만 도려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몸 전체를 수술하는 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이 많은 게 사실이죠. 검찰이 스스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유동규에 대해서 뭐 정치 검찰의 진술 자판기라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하는 거잖아요. 그 유동규 얘기 좀 해보면 네. 유동규 관련해서 지금 대장동 2기 수사팀입니다. 지금 네. 그 검사들이에요. 탄핵 관련 검사들인데 강백신, 엄희준 검사, 유동규는 다 봐줘버리고 이재명 대표만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유동규의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11억 5천, 11억 네. 3천인가 8천인가를 받은 거는 드러났잖아요. 네. 1기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대장동 수사팀이에요. 이때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돈 받은 사실 네. 이걸 상당히 깊이 있게 팠죠. 네. 그런데 기소가 안 됐어요. 기소를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한 거죠. 기소를 안 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돈 받은 사실이 들어왔는데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니까 공직이잖아요. 그럼 뇌물죄 아닙니까? 뇌물이죠. 수뢰가 되고 수뢰인데 특가법 수뢰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안 했죠. 대신에 네. 유동규는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그때 우리가 그 1심 재판부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유죄 실형을 선고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 무죄했던 거 지난해 10월에 난 재판 기억하시죠? 예. 그때 재판부가 한 얘기가 뭡니까? 대양범 법리, 불고 불리 원칙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11억 8천 받은 돈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으니까 재판부는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법리를 검토할 수 없잖아요. 재판 도중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생각 없냐고 했는데 검찰이 안 했죠. 예. 근데 돈을 받은 사람은 김용인데 유동규는 중간에 전달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김용과 유동규를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맞죠. 돈을 전달한 사람이잖아요. 예, 안 맞죠. 뭐 예. 전달을 그러니까 이게 불고 불리의 원칙이고 대양범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이 그래요. 이거 예. 기소한 만큼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 변호나 아니면 검찰 측이나 그게 맞게 가야지만이 유죄를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재판이 그렇게 진행되는 건데 암만 얘기하더라도 검찰이 안 하면 네. 판단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하죠. 불구불리의 원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이 봐주는 방식이요. 네. 애초에 영장을 안 치는 방법이 있고 네. 기소를 하지 않는 방법이 그렇죠. 있는데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는 거는 기소했지 않냐. 네. 무죄가 나게 하는 거. 예.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재판부가 신호를 줍니다. 네. 그 신호를 보고도 모른 척 해서 외면하면 돼요. 공정 변경 안 하면 너 유죄 못 준다라고 분명히 의사 표시를 하거든요. 변호사도 아는데 왜 검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뇌물 공여의 공범 전달자니까 네. 뭐 그걸로 하면 모르겠지만은 김용 실형 받았지만 아직 항소심 재판 네. 중이고요. 그러면은 돈을 전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뇌물 수수의 공범이 되죠? 말이 안 맞습니다. 그 이득을 본인이 챙겨간 게 있나요? 없잖아요. 예. 검찰은 그래놓고 공소장 변경하니까 안 했어요. 안 하고. 이거는 유동규를 봐주겠다. 왜? 유동규의 진술이 흔들리면은 네. 나머지 기소돼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죠. 다 무너지는 거죠. 예,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백신, 엄희준 다 지금 네. 탄핵 소추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네. 아직 물론 탄핵 소추 청문회 중이고 그렇죠. 청문회 가면 내일 14일 날 예, 열린다고 예. 하는데 예. 뭐좀 봐야 될. 뭐 그건 김영철 검사이긴 한데요. 좀 그렇죠. 다른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게 반부패부나 이 특수부가 이제 반부패부 같은 데인데 예, 예. 이런 사건도 그렇고 최근에 좀 논란되는 거는 통신정보조회했던 거. 그렇습니다. 대 기자님도 걸렸죠? 저도 걸렸죠. 그러니까 이게 예. 진짜 지금 검찰이 통신 자료 조회를 몇 명이나 했냐니까 네.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네. 얼마나 수천, 3,000명 나왔지만은 제가 볼 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만 수도,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새끼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특정한 시기에 지금 이 통화한 전화번호를 특정해서 통신 자료 조회를 한다면은 네. 시기를 조율하지 않으면 얼마큼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구랑 친한지, 누구를 취재하는지, 누구와 정치인이 자주 통화를 하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른바 사찰이죠. 사찰 그게 자료죠. 사찰이죠. 예. 예, 그게 사찰이죠. 예. 근데 사실 제가 이상민 전 의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겼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를 비판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검찰의 무차별 통신 조회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전 의원은 통신 자료 조회도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얘기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것도 교육국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보는 건데 그걸 수사기관이 필요하면 아무 때나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민 전 의원이.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그 지난해 법이 바뀌어서 네. 이번에 사실 통신조회 당한 것도 통지를 해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통지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2021년에 공수처와 검찰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때는 사후 통지도 안 해줬어요. 아하. 제가 통신사에 물어봐서 제 통신조회 당한 게 있냐라고 하니까 그걸 알려줘서 확인한 거예요. 법이 올 초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나마 나온 건데 네. 법이 그때도 사실은 이게 영장을 보도록 하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상민 전 의원 얘기가 이 법을 개정할 때 국정원과 수사기관들이 엄청나게 반대 로비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보게 이것도 영장을 받아야 되면 그만큼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방식에 대한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번 기회에 좀 기본권 침해가 제대로 방지되도록 정치권이 나서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공수처 수사 중에 네. 임성근 전 사단장 그 녹취 파일을 공수처가 합보를 했는데도 사실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두 번째 이 문제됐던 이정호의 변호를 받던 신모 검사 네. 직무 배제도 늦어졌다는 거, 이 등등의 얘기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게 좀 문제가 계속 되는 거 아닌가? 공수처 수사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딱 귀에 들어오는 얘기는 이런 네. 겁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계속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공수처에 대해서 뭔가 믿는 게 있나? 이런 의심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수처는 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공수처가 나름 뭐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네. 이 박 변호사님 잘 아시는데도 네. 공수처의 규모나 수사 인력이나 수사 역량이나 볼 때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에 휴대전화 녹음 파일 18개를 제보를 일단 했어요. 그럼 제보를 받으면은
이게 재판에 들어갔을 때 증거가 되려면 네. 원본 파일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안 하고 있죠. 예. 그 지금 이종호 그 씨에 대해서도 아직 휴대전화 조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휴대전화 벌써 압수했는지. 확보해가지고 이종호를 신병 아니라도 최소한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면 다 해결될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기현 변호사가 공수처에 제보한 게 이종호 씨하고 통화한 거 네. 그리고 그 경호처 출신 송모 씨하고 통화한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것들 원본을 확보해야 이게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을 안 했어요. 기본을 안 하고 있어서 과연 저 공수처 수사하는 방식을 믿을 수 있는가? 이미 제출 요구도 안 하고 안 있는 하고 거예요. 있고. 그게 예. 그게 뭐냐?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러면은 수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거. 근데 좀 다만 이제 오늘 아침 어제 보도된 겁니다만은 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 당시 네. 이게 이것도 영장이 3번인가 기각이 됐었죠. 확보를 지금 했다고 보도가 됐죠. 예, 그게 확보를 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게 아니라 통화 내역만 통신 그 자료 조회가 들어가서 통신 내역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 공수처가 그러면 통화한 사람 전화번호만 있는 걸 가지고 누군지 명단을 밝히게 되겠죠.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확보된 자료는 7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네. 7월부터 9월 사이 3개월이라고 그래요. 최상병 사건 그 당시 수사해 이게 당시. 근데 사실은 누구랑 전화한 거면 이게 국정을 위해서 다 했다. 가령 뭐 국가안보실 사람과 통화했으면은 당시에 이런 문제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은 그걸 뒤엎을 건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되는데 휴대전화 확보가 쉽지는 않죠. 현직 대통령은 또 소추 대상이 아니니까 네.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검찰총장 지명 부분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원석 총장 9월달 임기 만료인데 좀 빨리 심우정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조금 빨리 했던 것도 그렇고 네. 눈에 띄는 거는 이 심우정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가요? 그 기획통이죠. 기획통, 특수통이 아닌가요? 기획통인가요? 특수수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하.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 장남이죠. 예. 유명하고요. 지금 주로 보면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기획조정실장, 대검 차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요직을 두루 거치긴 했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처음 갈 때 그 이전의 형사 일부 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잠깐 겹친 적은 있는데 살짝, 예, 직접 이렇게 특수통이 아니다 보니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한 적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민정수석하고 있는 김주현 수석과는 아주 가깝죠. 네. 검찰국장 시절에 검찰과장도 했고 대검에서도 같이 근무했고 아주 그 인연이 깊습니다. 네. 깊은 관계인 거고 그 부분만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껏 좀 눈에 띄었던 게 특수 출신들, 이른바 특수통, 뭐 네. 검찰에 뭐 이게 여기 통 분량 공안통이 있고 특수통, 또 일반 형사 있다면 뭐 기획통도 이게 있다면 특수부 출신들이 좀 많이 됐었는데 네. 기획 출신, 뭐 기조과장이라든지 아니면 검찰과장 했던 사람, 법무부에서 네. 이런 사람을 낙점했다는 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사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 번째 총장으로 네. 지명했잖아요. 당시에 반대 이유를 댔던 사람들이 원래 이제 5년 임기니까 네. 검찰총장을 3번 정도 지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 정부 사정을 해야 되니까 주로 특수통들을 많이 가요. 네. 그럼 두 번째는 조직을 안정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아하. 기획통을 많이 합니다. 관리 측면에서 기획통이다. 원래 이게 순서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2년 이제 3년 차 담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수사를 통해서 뭐 좀 뒤집기보다는 안정된 조직 관리 그리고 원만한 국정 지원 이런 목표로 가야 됩니다.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많이 내세웠어요. 아하. 두 번째에서 특수통을 임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원래 사냥개는 뭘 합니까? 사냥을 해야 본인의 존재감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특수통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냥을 하러 가려고 하죠. 그래서 예.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라 그걸 너무 잘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압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총장을 택했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네. 찐윤 중에 찐윤인 둘 송경호 다, 했잖아요. 찐윤이죠. 예. 그러니까 수사를 전 정부 사정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들어오면 이제 뭘 하냐? 2년이 지났잖아요. 전 정부 사정을 하기에는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현 정부 사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지금 사법 그 리스크가 많잖아요. 지금 현 대통령 예, 집권 세력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문제를 감당하려면은 아하.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 검찰총장도 지금 기획통 지명했죠.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창수도 특수통은 아니잖아.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 맥락을 보면 네.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네.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기획이나 하여튼 특수수사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뽑는 게 본인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겠네요. 정부를 그 5년짜리 정부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가 무리를 한 거죠, 사실. 네.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5기나 뛰어넘으면서까지 해서 조직 안정도 해치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인사를 근데 했다는 게 결국은 뭐 정권도 뺏긴 거잖아요. 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정권을 만들어 준 사람들이 네. 당시에 그런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뭐 측근들이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네. 기획통 검찰총장을 낙점했고 이창수 지금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심우정 이 후보자가 좀 대통령하고 관계도 괜찮게 이렇게 설정이 될까요, 앞으로? 또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하긴 하던데. 기획통은 무리한 하질 수사를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 조직이 안정되게 조직 관리에 우선이 가는 거죠. 검찰 조직이 많이 사실은 그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나 네. 이런 걸로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처음에 지명되자마자 한 얘기가 저는 그 이원석 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사안이잖아요. 네.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적절한 이 법률적 절차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윤 대통령의 입맛에 딱 맞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사실은 윤 대통령과 직접 하기보다는 이제는 민정수석과 심우정 두 사람의 관계를 봐야 되고 이 두 사람의 그런 가까운 관계가 앞으로 검찰권 행사에 다가가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런 사법 리스크들이 네. 관리 차원에서 다뤄지게 되는 것이지 수사 차원에서 다뤄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관리를 할 것이다. 관리를 할 것이다. 그런 뉘앙스의 인사라고 이해를 하면 딱 맞네요. 그래서 그 맞춤형 인상 또 한편으로 근데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뭐 일각의 얘기긴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네. 뭐 희문고등학교 심우정 후보자 심우고 출신인데 동기동창 동문인가 뭐 그런 것들도 작업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맞을까요? 그 오빠도 지금 기소된 그렇죠. 게 있죠. 문제가 있죠. 그리고 모든 거는 세간에 알려져 있기로는 네. 김건희 여사로 통하는 길목에는 항상 오빠가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는 이미 뭐 바다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심우정 기획통을 임명하는 거는 결국은 수사하지 말고 조직 내부 관리하고 이거 하라. 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사가 메시지잖아요. 메시지죠. 예. 지금 뭐 어제 갑자기 뭐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바꾸는 것도 저게 무슨 메시지일까?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갑자기 둘이 자리를 교체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신원식으로는 좀 국방부 장악이 잘 안 된다. 김용현이라는 확실한 내 사람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예. 하고 안보실장을 사실은 경질하려고. 경질하는 인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국방부를 좀 더 강성을 띄워가지고 네. 안보실장이 사실은 장호진 안보실장은 비둘기파고 신원식은 매파에 매파니까 가깝죠. 이게 네. 조화가 좀 되는 편이잖아요. 예. 이제는 강경 일변도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들기도 하고요. 안보실에. 그럼 예. 국방 관련 뭔가가 또 뭐 해야 될 게 있는지 우리가 인사를 보면은 예.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은 역시 김태호구나. 안보실 차장입니다. 예, 김태호가 벌써 실장을 3번째 맞이했고 본인은 계속 있고요. 예, 계속 그리고 바꿔가면서 있습니다. 이 김용현과 네. 김태호 두 실세가 어떻게 안보 체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 그리고 지금 그 극우 인사들 네. 지금 뉴라이트를 계속 지금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눈에 띄는 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가 메시지다. 네. 대통령의 인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메시지다. 시그널이다. 시그널이다. 검찰총장의 심우정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검찰이라는 말이 있어요. 본인이 그렇죠. 해봤기 해봤으니까. 때문에 네. 가장 잘 아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특수통들은 그동안 윤석열 사단은 특수통 위주잖아요. 네.
벌써 지금 윤석열 이 사단의 핵심인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가 손해졌잖아요. 네, 다 좀 이탈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네. 좀 안정 조직 네. 관리 이런 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결국 사법 리스크를 덮고 가겠다. 아하. 이런 의지가 아닌가 사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초의 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